안녕하세요. 감동 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 거주 중인 스텔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재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어 공부 중에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3년 전쯤 있었던 일로 인해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공부까지 하게 됐습니다. 3년 전쯤 세계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일이 호주에서 일어났죠. 바로 호주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였고 비정상적인 강도와 크기, 기간 및 통제할 수 없는 규모로 인해 메가파이어가 일어났습니다. 호주는 지구상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이긴 합니다. 산불은 호주 경관의 자연순환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지난 산불은 기록적인 기온과 가뭄으로 인한 평균보다 훨씬 낮은 연료 수분과 심한 화재 날씨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요. 또한 호주 육지는 건조한 날씨의 장기적인 추세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고요. 호주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였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호주인의 80%가 산불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호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불은 몇 달이 지속됐고 결국 제가 살고 있는 마을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산불은 여느 산불과는 달리 거의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맹렬하게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이런 산불을 목격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만큼은 달랐어요. 그것은 불길이었고 통제할 수 없는 파괴력이었습니다. 그 불길은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수백 년 된 나무들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마을 앞에 있던 나무가 불에 타는 것을 목격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 다 담겨있는 의미가 있는 나무였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고지여 소방당국에서는 피난을 하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와 제 부모님은 피난을 거부했습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왔고 이 마을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할 결심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산불에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 속담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나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부모님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에 저도 용감하게 방화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도 뛰어들었어요. 집에서 물을 길러서요. 그때 누구보다 열심히 뛰던 한 아시안이 있었습니다. 저분도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힘들게 호주에 정착했는데 집이 홀랑타면요. 그 아시안 아저씨도 미친 듯이 물을 나르며 끄더라고요. 그러나 불길을 잡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부모님이 살았던 집까지 불길이 번졌고 제 가족은 집이 불길에 쓰러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간직했던 소중한 물건과 기념품, 제 삶의 조각들은 연기로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지친 상태로 눈물을 머금은 채 피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먼 친척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불길이 잡히길 기도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호주의 불길이 잡히길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 달이 지나고 불길은 서서히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제 부모님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초토화된 마을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돌아온 마을 주민들은 몇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불길로 망가진 집에서 살 수는 없었기에 저희 가족은 당분간 차에서 지내거나 호텔을 이용하면서 집을 새로 지을 때까지 버티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저는 새로 집을 짓고 마을이 복구가 될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집 근처에 묘목을 심고 초토를 가꾸면서 황폐해진 땅에 생명을 천천히 불어넣었습니다. 한참 묘목을 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인 아저씨가 삽을 들고 나오더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때 누구보다 집을 지키기 위해 물을 열심히 퍼나르던 그 아시안 아저씨였습니다.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저 아저씨가 무사한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는 정말 아무 말 없이 다가와서 묵묵히 도와주셨습니다. 앤디팍 아저씨였습니다. 이웃 주민이긴 하지만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기에 이 아저씨의 도움이 낯설었습니다. 아저씨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족들까지 나와서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함을 표하며 공동체 생활은 이런 거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저씨께 물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신가요?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며 어디서 지내니?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와 호텔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조심스레 내가 도움을 주고 싶어. 너희 가족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건 어떠니?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아저씨는 집이 복구가 벌써 다 된 건가요? 부러워요. 그러자 아저씨는 우리 집은 불에 타지 않았단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파. 우리 집만 멀쩡하고 다른 이웃들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저는 깜짝 놀랐고 물었어요. 그럼 그때 집이 멀쩡하신데도 마을을 지키기 위해 물을 퍼나른 거냐고요. 아저씨는 그럼 가만히 앉아서 불구경하랴? 라고 하셨죠. 그리고 아저씨 집으로 찾아갔어요. 정말이었어요. 마을이 초토화가 되었는데 아저씨 집만이 멀쩡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자 아저씨는 사실 자신은 한국에서 이민을 왔고 목조주택이 믿음직스럽지 못했다. 한국은 대부분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목조주택에 대해 의심이 많다고요. 목조주택은 아무래도 아시안이 외국에서 살 때 강도의 침입 같은 것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줄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은 두꺼운 콘크리트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런데 스텔라, 내가 호주로 이사를 오기 전에 호주에 대해 조사를 했어. 호주는 대형 산불이 많이 난다고 하던데 왜 여기 마을 사람들은 목조주택을 짓는 거지?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한 번도 집을 지은 자재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 아저씨의 성견지명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지내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너무 미안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괜찮다고 하시면서 차에서 지내는 날은 여기서 지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부모님도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집에서 잠깐씩 지내면서 많은 호의를 받았습니다. 음식도 챙겨주셨지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집을 새로 지은 다음 그 한인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음식도 나눠 먹으며 그때의 아픔을 치유해가는 중이지요.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흩어졌던 마을 사람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전부 한국집을 보면서 기함을 하고 말았죠. 다 타버린 마을에 그 집만 멀쩡하니까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아저씨께 와서 집 짓는 법이나 집에 들어간 자재에 대해 메모장을 들고 와서 받아 적기 시작하더라고요. 몇몇 집은 목조를 포기하고 다시 엎고 콘크리트로 새로 시작하는 집도 생겼습니다. 저는 이 아저씨의 따뜻함과 이웃 주민들과 함께 공생하려는 공동체 의식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저씨는 저희 가족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전부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찬물을 가져다 준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식량 같은 것도 전달해 주시면서요. 저도 도움을 받으면서 상처를 이겨냈죠. 그리고 한국에도 관심이 가게 됐죠. 현재 저는 그 아저씨와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나이 차이 30살을 뛰어넘은 친구이죠. 그래서 그 아저씨께 한국어로 대화 연습도 하며 미래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미래를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스텔라님. 가슴 아픈 사연 잘 들었습니다. 산불에 집을 잃으셨다니. 지금은 괜찮으셔서 다행입니다. 앞으로의 삶 응원할게요. 이상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